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가 윤석열 만날 때, 여러분, 제가 윤석열 당선인을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정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틀림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문제를 밀어붙일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의 스타일과 성격으로 볼 때 단김에 밀어붙이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나 분명한 건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만나느냐 그 여부, 그리고 언제 만나느냐 하는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정치적인 미래, 정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걸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걸 제가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오늘 문재인을 만나는 걸 보면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단김에 만나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할 거다. 여기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 자, 윤석열 후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자고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 나는 만든다고 봐요. 그렇게 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도 마냥 거절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걱정할 거예요. 벌써 수박 보수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만나지 않게 되면 보수가 분열되는 것이다. 왜 윤석열을 안 도와주냐라고 이렇게 엄한 사람 잡는 그 트집을 이미 잡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제 밀어붙일 거고, 그렇게 밀어붙이면 박근혜 대통령도 마냥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수박 보수들이 보수 분열시키느냐, 왜 안 도와주느냐 말이야. 이렇게 엉뚱하게 사람 잡고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또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친박계라고 합시다. 윤석열 시대가 오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불화를 겪을 경우에 저들이 출세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친박계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윤석열과 국가 지도자로서 윤석열과 화해하고 윤석열 정부를 방해하지 않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꼬드기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선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 때의 그 갈등, 그 시절을 되돌아봐야 돼. 무슨 얘기냐? 한나라당에서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 그 경선 과정,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됐을 때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 신념과 판단을 숙이지 않고 이명박과 갈등 관계를 가져갔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던 것이지, 만약에 그때의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을 도와줘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이었다면 오늘의 박근혜 대통령이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가 왜 박근혜냐? 박근혜가 그냥 생긴 거냐? 박정희 대통령 딸이기 때문에 오늘의 박근혜 대통령이다. 천만의 말씀. 이른바 카터칼 테러 때 대전은요 하는 그 담대한 용기, 그 다음에 2007년 경선 때 그 경선 승복했을 때의 그 감동적인 연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그 원칙과 상식을 갖고 그 대들었던 그 결기,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탄핵과 감옥을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정치권을 좌지우지하고는 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 지도자 자리에 서 있게 된 거다 이거야.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하는 명확한 해답이 나온 거예요. 명확한 해답이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박영수 특검과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엄청난 정치적 불행을 만들었다는 그 역사적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야.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관계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국가 정의의 문제예요. 박근혜 대통령 혼자 윤석열을 용서하고 안 해주고 윤석열과 화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국가 정의의 문제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주고 있는 이른바 지지 세력이 계속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거예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화해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이 문제는 김대중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와 나는 같은 문제라고 봐요. 너무도 비슷한 문제다. 김대중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5.18을 대신해서 자신이 전두환 노태우와 신군부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까지 갖고 있던 게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윤석열과 박영수가 특검이란 이름으로 박근혜 한 정권을 책임진 세력을
난도질하고, 그리고 지금 이른바 국가정보원장 4명이 구속되고 대통령 비서실장 3명이 감옥에 갇혀 있는, 갔다 온,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의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지금 그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 중에 박근혜 대통령만 혼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박근혜 대통령만 혼자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만약에 만나고 조만간 이번 주에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용서하고 윤석열을 포용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의해서 피눈물을 흘렸던 그 당사자와 유가족들은 다시 한번 피눈물을 흘리지 않겠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없는 게 바로 윤석열과의 만남에, 윤석열과 만나게 될 거고 덕담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나도 엄청난 역풍에 시달릴 것이다. 정말 간절히 나는 정말 권고해 드리고 싶어요. 천금 같은 침묵 모두를 지켜야 된다.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꼬투리를 잡고 있는 그 수많은 좌파 세력, 국민들이 부를 때까지 천금 같은 침묵을 지키다가 국민이 부를 때 나와야 된다. 두 번째, 어떤 경우든 이번 6.1 지방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어떤 내용으로든 절대 간여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간여할 경우에 그야말로 5년간의 치욕과 피눈물로 보낸 세월이 일시에 물거품이 된다. 그야말로 두문불출, 칩거, 은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지켜야 될 거다. 누구의 속삭임도 누구의 유혹에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문제는, 윤석열을 용서하는 문제는 이건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의 종합적인 문제다. 김대중이가 5.18 광주민주운동을 대변해서 그 신군부 세력을 용서하니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자격이 없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8.15 광복절까지 침묵을 하면서 이른바 명예회복과 정치적 재기 발판을 위한 1단계로 8.15를 삼고, 그러면서 2024년 총선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당 중에서 진정한 보수 자유 우파 국가 중심 세력을 모으는 그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모색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과 탄핵의 진실규명 그리고 정치적 재기,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화려한 부활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급하게 윤석열을 만난다든가 윤석열을 포용한다든가 화해하는 것은, 한마디로 윤석열과 함께 사진 찍는 거 이 한 방만 나오면 이건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개인은 물론이고 지지했던 세력한테 엄청난 일이 나올 것이다. 이걸 유념해야 된다. 2024년 총선이 박근혜 대통령의 화려한 부활의 본격적인 출발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네, 오늘 윤창중의 조마이뉴스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